안녕하세요. 건강25시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시는 노인성 난청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TV 소리가 잘 안 들리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과 대화할 때 자꾸 뭐라고 하고 대묻게 되시나요?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난청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거나 창피해서 말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노인성 난청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노인성 난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노화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귀 안에는 소리를 감지하는 작은 털들이 있는데 이것을 유모세포라고 불러요. 나이가 들면서 이 유모세포들이 손상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치 오래 사용한 라디오의 안테나가 약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30대부터 조금씩 청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 60세 이후부터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해요. 특히 고음부터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새소리나 벨소리 같은 높은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 말소리도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내레이션 네, 맞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볼륨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노인성 난청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의 감각세포 손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모세포들이 오랜 시간 소리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손상되는 거예요. 마치 오래 사용한 전자제품의 부품이 닿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혈관과 청신경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소리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의 기능도 떨어져요. 세 번째, 평생 누적된 소음 노출의 영향입니다. 젊을 때부터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셨거나 큰 소리에 자주 노출되셨다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TV나 라디오 볼륨을 자꾸 높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너무 크다고 해도 본인에게는 적당하게 들려요. 두 번째,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할 때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식당이나 모임에서 더 심하게 느껴져요. 세 번째, 전화 통화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거나 자꾸 뭐라고? 라고 대묻게 돼요. 네 번째, 고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새소리, 전화벨 소리, 여성이나 아이들의 목소리가 특히 듣기 어려워져요. 다섯 번째, 귀에서 이명이 들립니다. 윙윙,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나 특히 조용한 곳에서 더 심하게 느껴져요. 아버지께서 대화 중에 자꾸 대묻으시고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서 처음엔 고집이 센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검사받고 보니 난청이었더라고요. 그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항목들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1. TV나 라디오 볼륨을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높인다. 2. 전화 통화 시 상대방 말을 자주 대묻는다. 3. 여러 명이 대화할 때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 4. 상대방이 등을 돌리고 말하면 잘 들리지 않는다. 5. 조용한 곳보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더 어렵다. 내레이션, 특히 가족들이 관찰할 수 있는 신호들도 있어요. 어르신이 대화 중에 자주 네, 뭐라고 하고 대묻으신다면 또는 평소보다 말소리가 커지셨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사회 활동을 피하시거나 모임 참여를 꺼리신다면
혹시 청력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테스트도 있어요. 가족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또는 시계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이는 참고용일 뿐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난청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요.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이상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사회활동 참여를 피하게 되기도 해요. 이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시거나 고립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도움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대화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세요. 입모양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의를 끈 다음 말을 시작하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 TV 시청 시 자막을 활용하세요. 요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자막이 제공되니까 자막과 함께 보시면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 배경소음을 줄여주세요. 대화할 때 TV나 라디오를 꺼주시고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세요. 가족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렷하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중요한 약속이나 정보는 메모를 활용하세요. 듣기 어려운 내용은 글로 써서 확인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전화 통화 시에는 조용한 곳에서 받으시고 스피커폰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볼륨도 최대한 높여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이비인후과에서 받는 청력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헤드폰을 끼고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시면 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내레이션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은 보청기 착용이에요. 보청기를 끼면 늙어 보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보청기는 정말 작고 예뻐요. 귀 속형 보청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귀걸이형 보청기도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니까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들리게 되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는데 착용하고 나니까 손자 목소리도 잘 들리고 친구들과 모임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보청기 선택할 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청력 정도, 생활 패턴, 예산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한 난청의 경우에는 인공아우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매우 심한 경우에만 고려하는 방법이니까 대부분은 보청기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보청기와 함께 청능 훈련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뇌가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훈련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노안으로 돋보기를 쓰시는 것처럼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노인성 난청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큰 소음을 피하세요. 공사장, 시끄러운 음악, 큰 소리의 기계 등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 곳에 가야 한다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세 번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귀로 가는 혈류를 나쁘게 만들어요. 네 번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오메가-3과 풍부한 생선 등이 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50세 이후에는 2-3년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청력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노인성 난청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인성 난청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안 돼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셋째,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작은 변화라도 느끼시면 미루지 말고 검사 받아보세요.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잘 들리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 이상이에요. 가족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모임,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귀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